안녕하세요, 여러분. 당신의 건강을 이팔 청춘처럼 지켜주기 위한 채널 당건이지입니다. 요즘 날씨가 정말 덥죠? 이렇게 고온다습한 날씨에는 건강관리가 정말 중요해요. 다양한 건강 문제가 쉽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실천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고 요즘 계속 이런 고온다습한 날씨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내용을 다시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름철에 특히 주의해야 할 질병들과 그 예방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영상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소중한 건강 정보를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먼저 고온다습한 날씨에는 열사병과 일사병에 걸리기 쉬워요. 열사병은 고온다습한 환경에서 장시간 활동하거나 과도한 운동을 하면 체온이 급격히 상승하면서 발한 기능이 저하되어 체온 조절이 어려워지는 상태입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에 따르면 열사병은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심각한 상태입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무더운 시간대에는 실외 활동을 자제하는 것이 중요해요. 또한 일사병은 직사광선을 오래 받았을 때 발생하는데 두통, 어지러움, 구역질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이를 예방하려면 햇볕이 강한 시간대에는 그늘에 머물고 모자나 양산을 사용하는 것이 좋아요. 시원한 물을 자주 마셔서 체온을 조절하시는 것이 필수입니다. 여름철에는 식중독도 많이 발생해요. 높은 온도와 습도로 인해 세균이 번식하기 좋은 환경이 되기 때문이죠. 식중독은 주로 오염된 음식이나 물을 섭취했을 때 발생합니다. 이를 예방하려면 음식을 철저히 조리하고 보관 온도를 잘 지키며 손 씻기를 철저히 해야 해요. 특히 신선한 과일과 채소를 자주 섭취하면 도움이 됩니다. 다양한 채소를 섞어 샐러드를 만들어 먹고 드레싱은 올리브오일과 레몬즙을 사용하면 상쾌하고 건강한 샐러드를 즐길 수 있습니다. CDC에서는 특히 여름철에 날 음식, 특히 해산물과 덜 익은 육류를 피할 것을 권장합니다. 피부염도 흔히 발생합니다. 땀과 열로 인해 피부가 자극을 받아 생기는 피부염이나 땀띠가 여름철에는 흔히 생기죠. 이를 예방하려면 땀을 자주 닦아주고 피부를 청결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해요. 또한 알로에 베라젤을 사용하면 피부 진정에 도움이 됩니다. 알로에 베라젤은 피부에 수분을 공급해주고 자외선으로부터 손상된 피부를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장염도 조심해야 해요. 여름철에는 음식이 쉽게 상하기 때문에 세균성 장염이나 바이러스성 장염에 걸리기 쉽습니다. 특히 노로바이러스는 여름철에 자주 발생하는데 이를 예방하려면 신선한 음식을 먹고 물을 끓여 마시며 손 씻기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생강차를 마시면 소화 기능을 돕고 몸을 따뜻하게 해주며 면역력도 강화해줍니다. 생강차는 식사 후에 마시면 소화를 돕고 배탈이나 더부룩함을 줄여줍니다. 냉방병도 여름철에 흔히 발생하는 질병 중 하나예요. 에어컨 사용이 증가하면서 실내의 온도차로 인해 몸이 적응하지 못해 발생하는 증상으로 두통, 피로, 근육통, 소화불량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냉방병을 예방하려면 실내 온도를 너무 낮추지 말고 적절한 온도를 유지하며 자주 환기시켜야 해요. 또한 라벤더 오일을 사용한 목욕도 추천드립니다. 라벤더 오일은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편안한 잠을 유도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실내의 온도 차이는 5도 이상 나지 않도록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족구병도 여름철에 유행하는 바이러스성 질환입니다. 손과 발, 입에 물집이 생기고 발열을 동반하는데 주로 어린이들에게 많이 발생해요. 이를 예방하려면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고 아이들이 있는 가정에서는 장난감이나 생활용품을 자주 소독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수족구병 바이러스는 쉽게 전염되기 때문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는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여름철에는 이렇게 다양한 질병들이 유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리 대비하고 예방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럼 이제 이러한 질병들을 예방하기 위한 더욱 구체적인 방법들을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여름철에는 충분한 수분 섭취가 정말 중요해요. 고온다습한 환경에서는 땀을 많이 흘리게 되어 체내 수분과 전해질이 쉽게 소모됩니다. 이로 인해 탈수 현상이 발생할 수 있고 체온 조절 기능이 저하되어 열사병 등의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물만 마시는 것보다 다양한 음료와 음식을 통해 수분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천연 전해질 음료인 코코넛 워터는 체내 수분을 빠르게 보충해주고 필요한 미네랄도 제공합니다. 특히 운동 후나 더운 날씨에 야외 활동 후에 마시면 좋습니다. 집에서 간단히 전해질 음료를 만들 수도 있는데요. 물에 소금과 꿀을 조금 넣고 레몬즙을 짜 넣으면 간편하게 전해질 음료를 만들 수 있어요. 또한 과일과 채소를 통해서도 수분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 수박, 멜론, 오이 등 수분이 풍부한 식품을 자주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식사 습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고온다습한 날씨에는 소화 기능이 떨어지기 쉽잖아요.
그래서 기름지고 무거운 음식보다는 가볍고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해요. 양파와 마늘을 적극 활용해 보세요. 이 두 가지 식재료는 면역력을 높여주고 체내 열을 낮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마늘은 항균 효과가 있어 여름철 각종 감염병을 예방하는 데 효과적이에요. 양파와 마늘을 사용한 간단한 요리법으로는 마늘을 다져서 샐러드 드레싱에 넣거나 양파를 얇게 썰어 샐러드에 첨가하는 방법이 있어요. 또 양파와 마늘을 함께 볶아 다양한 요리에 곁들이는 것도 좋습니다. 생강차도 추천드릴게요. 생강차는 소화 기능을 돕고 몸을 따뜻하게 해주며 면역력도 강화해줍니다. 특히 식사 후에 마시면 소화를 돕고 배탈이나 더부룩함을 줄여줍니다. 생강을 얇게 썰어 뜨거운 물에 우려내서 꿀을 조금 넣어 마시면 좋습니다. 생강차는 여름철 냉방병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생강을 건조시켜 보관하고 필요할 때마다 사용하면 편리합니다. 여름철에는 다양한 제철 과일과 채소가 많아요. 수분이 풍부하고 비타민이 많은 수박, 멜론, 복숭아, 토마토 등을 충분히 섭취하세요. 특히 토마토는 라이코펜이 풍부해 피부 보호와 항산화 작용에 도움을 줍니다. 신선한 샐러드를 자주 만들어 먹는 것도 좋습니다. 다양한 채소를 섞어 샐러드를 만들고 드레싱은 올리브오일과 레몬즙을 사용하면 상쾌하고 건강한 샐러드를 즐길 수 있습니다. 수박을 먹을 때 씨를 함께 먹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수박씨에는 마그네슘, 철분, 아연 등이 풍부해서 여름철 부족해지기 쉬운 영양소를 보충해줍니다. 수박씨를 그냥 씹어먹기 어렵다면 씨를 말려서 가루로 만들어 요거트나 샐러드에 뿌려 먹는 것도 좋습니다. 여름에는 찬 음식을 많이 찾게 되지만 지나치게 찬 음식은 위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아이스크림이나 냉커피 같은 음식은 적당히 즐기시고 너무 많이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대신 냉장고에 보관한 과일이나 차가운 수프 같은 음식을 즐기는 것이 좋습니다. 시원하면서도 건강에 좋은 식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운동도 중요한데요. 고온 다습한 날씨에도 규칙적인 운동은 필수입니다. 아쿠아로빅을 추천드립니다. 아쿠아로빅은 물에서 하는 운동으로 관절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도 효과적으로 칼로리를 소모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물의 저항을 이용해 근력을 키울 수 있고 운동 후에는 체온을 낮추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아쿠아로빅은 체중 부하를 줄여주기 때문에 관절염이나 허리 통증이 있는 분들에게 특히 좋아요. 가까운 수영장에서 아쿠아로빅 수업을 찾아보시거나 간단한 동작을 혼자서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이른 아침이나 저녁 비교적 시원한 시간대를 이용해 가벼운 조깅이나 산책을 해보세요. 하루 30분 정도 운동하면 좋습니다. 더운 낮 시간을 피하고 아침이나 저녁에 운동하면 더 쾌적하게 운동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시간대에는 공기도 상대적으로 맑기 때문에 호흡에도 좋습니다. 아침 운동은 하루를 상쾌하게 시작하는 데 도움을 주고 저녁 운동은 하루의 피로를 풀어주는 데 효과적입니다. 여름철에는 실내에서 할 수 있는 운동도 좋습니다. 요가, 필라테스, 스트레칭 등은 실내에서도 쉽게 할 수 있고 몸의 유연성을 기르는 데 도움을 줍니다. 유튜브나 다양한 온라인 플랫폼에서 운동 영상을 찾아 따라 해보세요. 집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운동 기구를 활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 저항밴드나 덤벨을 이용해 근력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운동 중에는 몸을 시원하게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쿨링타월을 목에 두르거나 운동 중간중간에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쿨링타월은 물에 적셔서 사용하면 체온을 빠르게 낮춰줍니다. 운동 후에도 쿨링타월을 사용해 체온을 낮추고 피로를 회복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휴식과 수면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더운 날씨에는 피로가 쉽게 쌓일 수 있습니다. 충분한 휴식과 수면을 통해 체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해요. 라벤더 오일을 활용해 보세요. 라벤더 오일은 자연스럽게 마음을 진정시켜주고 숙면을 도와줍니다. 잠들기 전에 베개에 몇 방울 떨어뜨리거나 디퓨저에 사용하면 좋습니다. 라벤더 오일은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편안한 잠을 유도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또한 라벤더 오일을 사용한 목욕도 추천드립니다. 따뜻한 물에 라벤더 오일을 몇 방울 떨어뜨리고 몸을 담그면 긴장이 풀리고 피로가 해소됩니다. 더운 날씨에는 낮잠을 통해 피로를 회복하는 것도 좋습니다. 낮잠은 15분에서 30분 정도가 적당하며 너무 길게 자면 오히려 밤잠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낮잠을 잘 때는 조용하고 어두운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낮잠 후에는 스트레칭을 통해 몸을 풀어주는 것도 좋습니다. 실내 온도를 적절하게 유지해서 쾌적한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에어컨이나 선풍기를 적절히 사용하고 공기를 환기시켜 실내 습도를 낮추세요. 잠들기 전에 방을 미리 시원하게 만들어 놓으면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침구는 땀을 잘 흡수하고 통기성이 좋은 소재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숙면을 위해서는 어두운 환경이 필요합니다. 방 안의 조명을 최소화하고 커튼을 이용해 빛을 차단하세요.
소음을 줄이기 위해 귀마개를 사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또한 잠들기 전에는 스마트폰이나 TV 같은 전자기기 사용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전자기기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는 수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피부 관리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높은 습도와 더위는 피부 건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알로에 베라 젤을 사용해 보세요. 알로에 베라는 피부 진정 효과가 뛰어나고 피부에 수분을 공급해 줍니다. 알로에 베라 젤을 냉장고에 보관했다가 외출 후나 자기 전에 얼굴에 발라주면 더 효과적입니다. 알로에 베라는 자외선으로부터 손상된 피부를 진정시키는 데도 좋습니다. 또한 알로에 베라는 피부 재생을 촉진해주고 상처 치유에도 효과적입니다. 여름철에는 자외선 차단제가 필수입니다. 자외선은 피부 노화의 주된 원인 중 하나이며 피부암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SPF 30 이상의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하고 2~3시간마다 덧발라주세요. 특히 야외 활동을 할 때는 얼굴뿐만 아니라 목, 팔, 다리 등 노출되는 부위에 모두 바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항산화제는 피부를 보호하고 노화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비타민C, 비타민 E, 셀레늄 등이 풍부한 식품을 섭취하거나 항산화제가 함유된 스킨케어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타민C 세럼은 피부를 밝게 하고 콜라겐 생성을 촉진해줍니다. 비타민 E 크림은 피부를 촉촉하게 유지하고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해줍니다. 여름철에는 땀과 피지가 많이 분비되기 때문에 꼼꼼한 클렌징이 중요합니다. 하루에 2번 이상 세안을 하고 가벼운 보습제를 사용하여 피부를 보호하세요. 클렌징 제품은 자신의 피부 타입에 맞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성 피부라면 오일 프리 제품을 사용하고 건성 피부라면 촉촉한 클렌징 크림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각질 제거는 피부를 매끄럽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주 1회 각질 제거를 통해 모공을 깨끗하게 유지하세요. 각질 제거 후에는 충분한 보습을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각질 제거 제품은 입자가 고운 것을 선택하고 부드럽게 마사지하듯 사용하세요. 너무 강하게 문지르면 피부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고온 다습한 날씨 속 건강관리 비법 잘 기억해 두시고 실천해 보세요. 이런 작은 팁들이 여러분의 여름을 더욱 건강하고 즐겁게 만들어줄 거예요. 여러분은 여름철 건강관리를 위해 어떤 방법을 사용하고 계신가요? 특별한 방법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말고 꼭 부탁드려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건강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